홈플러스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 바로 윗단계인 A3-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8일. 실적 부진과 채무 부담이 커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 당시 홈플러스엔 이해하기 힘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신용평가사 두 곳의 정기평가가 시작된 지난 1월 10일 이후 신용등급 강등 시점까지 홈플러스가 2,300억 원어치 이상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단기 자금을 끌어모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기업평가가 2월 25일 날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했고 27일 날 최종적으로 등급 하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신용등급 강등이 임박했던 2월 20일 날 820원 규모의 전단체가 발행이 됐죠. 부회장님께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셨죠. 알으셨으면 사기가 될 테니까요, 그죠? 몰라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PPT를 보면 여기 신용평가사는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회사 경영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미리 알려준다고 하고요.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소통도 많이 하고 자료 보강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진짜 몰랐습니까?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되기 4월 전인 지난 2월 25일 홈플러스는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820억 원어치의 채권을 팔았습니다. 사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위험성이 없고 대표님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되고 이거 3개월 있다가 이자로 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홈플러스 망하고 MBK 망하면 우리나라 국민은행, 일반 은행 다 망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채권 발행사 가운데 한 곳인 신영증권 측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채 홈플러스 요구로 채권을 발행한 것뿐이라고 했는데, 신용평가라는 거는, 기업평가라는 거는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증권사나, 그러니까 본인 의뢰인이나 발행사나 기업평가 쪽 말고는 알면 안 돼요, 원래. 말을 해주지도 않아요, 원래. 저희는 25일 날 찍었잖아요. 한기평이나 네. 나이스 신평이랑 유동을 찍었거든요. 네.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저희한테. 발행사가 도인상으로 요번에 좀 이슈가 있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설명해 달라,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또 하나 짚어볼 곳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온라인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건 지난달 4일 0시 3분. 선제적으로 저희가 회생 신청을 산 거고요. 법원에서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셨고, 날짜만 놓고 보면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공시한 2월 28일과 기업 회생을 신청한 3월 4일까지는 사흘간의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교롭게도 이때는 주말과 대체 공휴일이 이어진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신평사, 신영증권, MBK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대표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국회에서도 이를 두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준비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시죠. 28일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연휴 기간 동안 했습니다.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법원에서 회생 담당 판사였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4일 동안 그 연휴 기간 중간에 로펌이랑 해서 그걸 마련을 했다고요? 로펌이 그게 발급이 됩니까? 그 연휴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가? 그러니까 공적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회생 기본만 열쇠 가지고 총 50가지인데 그게 2월 28일 날 신용 강등 되고 나서 3월 3일 연휴 동안 그걸 그게 발급이 됩니까? 기업 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지가 의혹의 핵심.
특경법 제3조에 따라서 이제 타인을 기망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경우에 만약에 곧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채권을 못 갚게 되고 회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